점심시간 2시간 동안 30명만 손님을 받다 보니 부지런하지 않으면 맛을 볼 수 없는 식당이랍니다. 집에서 하려면 힘들죠. 가짓수가 많아서. 근데 여기 봐봐. 생선 있지, 멸치 있지, 버섯 있지, 김치 있지, 다 있잖아. 이렇게 이거 이렇게 못하죠. 오늘 생일상 받는 거나 똑같네. 반찬이 푸짐하니 조금 먹다 보면 금세 밥 한 그릇이 뚝딱입니다. 이 집에 반찬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서민 먹기는 너무나 좋은 식당입니다. 이쯤 되니 할머니 반찬의 인기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은 오전 5시. 새벽부터 정신없이 분주하신데 혼자서 그 많은 반찬을 다 해야 하니 늦어도 새벽 5시엔 일어나야 합니다. 11시부터 시작하니까 빨리 해서 딱 준비 딱 해놔야 돼. 반찬 가짓수가 많다 보니 항상 일찍 일어나도 바빠 종종걸음을 쳐야 합니다. 반찬이 딱 한 그 시간이 딱 2시간 그 정도가 맛있지 지나면 맛없어. 왜냐면 색깔도 자꾸 파란 색깔 변해가잖아. 그러면 손님상에 내놔도 별로 그게 없어가지고. 음식은 바로 해야 맛있어서 반찬은 매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쉴 틈이 없는데요. 사실 하루에 손님을 30명만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몸이 크게 아픈 후 가족들이 식당을 못하게 해 하루에 30명만 받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 동네에서 나는 뭐 고춧가루, 참기름, 뭐 마늘 이런 거 다 동네에서 나는 거 쓰니까 좋은 거 쓸수록 맛있잖아요. 그거 이제 정성이 들어가야지. 특별하진 않아도 우리네 집에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해줄 법한 그야말로 집밥 같은 반찬들입니다. 시금치부터 비름나물, 쓴바귀, 취나물 등 6가지 나물 밑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반찬 많은 백반집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네요. 점심 밥을 달라면 반찬을 몇 가지씩 해드리고 그랬더니 너무 맛있다고 밥을 해라고 막 하고 오면은 그냥 사람을 자꾸 뭐 맛있다고 해가고 보내고 하니까 맛있다고 그러니까 또 나도 거기에 신이 나고 이러니까 이거를 하게 된 거지. 할머니는 원래 토종닭 백숙집을 했었다는데요. 밑반찬으로 내놓던 음식 맛에 반한 손님들이 많았고 이젠 아예 백반집으로 업종을 바꿨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영업시간 전까지 줄곧 서서 해야 하는 작업. 힘들다고 할 법도 한데 할머니는 한 번도 고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요즘 말로 덕업일치라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즐겁다고 하십니다. 이제 반찬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국 뿌려야 되고 생선 졸여야 되고 밥 해야 되고. 아이고, 아직도 할 게 많아요, 어머니. 할 게 많아요. 새벽부터 4시간을 서서 일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제 메인 반찬이 남았는데요. 손님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고등어 조림도 만들고 국도 끓여야 합니다. 음식 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아무 생각 도 아니고 이것만 음식만 해. 오늘 하시죠? 예. 세 사람 갈게요. 11시부터 1시까지예요. 그 안에 네. 오세요. 예. 또다시 울리는 전화벨. 이 시간쯤 되면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11시부터 1시까지니까 그 안에 오세요. 이렇게 다 그럼 아시는 분들은 전화를 미리 하고 오시네요. 거기 이제 뭐 보면은 전화가 나가 있대. 전화번호가 찍혀 있대. 직접 올리신 게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할 줄 문자도 안 했는데 뭐. 따로 홍보한 적도 없는데 아름아름 손님들의 입소문으로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전화를 받는 사이 고등어 조림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꼬박 5시간을 한 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일한 덕에 음식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네 주민 한 분이 농사지은 오이를 들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게. 네. 아니 저기 이 고추 말린 거 갖고 왔는데 응. 저기 여기다 놨어요. 여기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농사 짓는 거 많이 갖다 줘요 우리 집에. 농사 지니까 네.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다 갖다 준 거라. 이것들로 반찬을 하신다네요. 이거 고구마도 갖다 주고 옥수수도 갖다 주고 감자도 갖다 주고. 자 언니 내일 손님 해드리라고 호박잎 내가 따서 껍데기 싹 싹 벗겨갔어. 빗겠어? 나는 그거 잘 못 빗겨. 잘했네. 그리고 내일 된장에다가 응. 양파 좀 넣고 청양고추 좀 썰어서 넣고 마늘 좀 넣고서 빠박빠박 치죠. 언니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또 드리라고 내가 갖고 오고 또 언니가 뭐 있으면 얘 니네 뭐 있니? 이거 없으면 가져가라. 그리고 또 전화해서 또 갖다 먹고 멀리 있는 형제들보다 이웃이 더 좋다. 이 낡은 식당은 할머니가 나고 자란 친정집입니다. 조부모님이 이곳에서 64년 전 식당을 시작하셨고 부모님을 거쳐 할머니가 3대째 이어오고 계십니다. 여기가 시원하고 이렇게 밖에도 저기도 내다보고 이러면 좋으니까 가서 바깥에서 또 잡수려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점심시간. 10시 좀 넘어서부터 식당 앞에서 시작하길 기다리던 손님들이 안으로 하나둘씩 입장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손이 본격적으로 더 바빠지는 시간. 배고픈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음식을 내주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실내는 물론 야외 테이블도 순식간에 모두 만석입니다. 사장님 여기서 젓가락 숟가락 다 가져가야 돼요? 네. 사장님 이거 먹고 조금 반찬 모자라면 더 갖다 먹어도 돼요? 반찬은 싹 먹어야지 좀. 밥을 주는데.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밥은 얼마든지 드리는데 반찬은 예약한 사람들, 뒷사람들 때문에 더 드리지도 못하고 다 그거 골고루 잡숴야 드려. 늦게 온 손님이 못 드실까 하는 걱정과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남기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리필은 반찬을 모두 비워야 해주신다고 하네요. 힘들게 왔으니 인증샷은 필수겠죠. 드디어 맛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또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가을로 가다 보니까 가을 반찬 종류 뭐 가지, 오이, 뭐 고추, 절임 뭐 이런 것들 많이 그런 거 있으니까 그 좋네요. 이런 게. 계절에 맞게 주니까. 할머니의 밥상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철 따라 나오는 제철 나물과 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니 몸에도 좋고 맛은 더 좋습니다. 입이 까다스러운데 가정식으로 좋아요. 옛날에 다 이렇게 먹었지. 맛이 있지요. 시골 할머니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 그대로 있어갖고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시골 특유의 그냥 그 손맛. 할머니 둘이 왔어. 맛있게 먹은 손님들이 선물을 주고 갈 때도 많다는군요. 아니 이런 분이 많지 않잖아요. 건강하셔야지. 우리가 좋지. 아,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많이들 갖다 주셔야 고맙게. 항상 감사하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고. 먹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기분이 좋습니다. 5,000원 팁이에요. 아이고. 35,000원. 감사합니다. 네. 항상 먹으면 팁 줘가지고. 네, 아, 너무 맛있고 싸니까. 딴 데 비해서 비싸면 안 드려요. 근데 싸잖아요. 이 6,000원짜리 밥이에요, 이게? 10,000원은 받아야 그래도 좀 남을 텐데. 저 갈게요. 제가 좀 설거지 좀 해드리면 좋은데, 아우, 제가 바빠가지고. 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장에 갔다 오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입니다. 돌아오면 바로 또 내일 반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진 않으실까요? 근데 이거 해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힘들면 안 해지 내가. 그런데 이건 내가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음식 해는 것도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나물은 손질해 물에 불려놓는데 너무 오래 담가 놓으면 맛이 떨어져 또 새벽에 나와 물을 짜내야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손님들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 손님들한테도 너무 고맙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저한테 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지.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 도대체 무슨 음식이길래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걸까요? 지나가다가 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봤는데 가격도 싸고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국수 한 그릇 가격이 2,000원. 가격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곳의 메뉴는 바로 잔치국수입니다. 22년째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크기별로 1,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4천짜리, 3천짜리, 3천짜리. 작은 거 2개. 작은 거 2개. 소자 2개. 3천원짜리 주세요. 이래서 이곳에서 주문을 할 땐 잔치국수 주세요 대신 가격이나 크기를 말해야 한다네요. 부담 없이 막 왔다 갔다 이래 막 먹을 수 있으니까 엄청 사기가 엄청 사지. 추억의 맛이라 할까? 어떤 시절 추억의 맛. 하하, 진짜 싸네요. 그런데 이렇게 싸게 파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연세가 있으니까 양이 적어요. 그래갖고 2,000원짜리를 못 없애고 20년 동안 2,000원에 받고 좀 젊은 사람이나 뭐 식사 위주로 하려고 하면 한 3,000원짜리가 많이 나가요. 그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능숙한 솜씨로 국수를 삶기 시작하는데요. 삶을 때도 노하우가 있다는군요.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찬물을 부어 온도를 순간적으로 낮춰주면 면발이 쫄깃해진다고 합니다. 한 번 삶을 때 30인분 정도 삶는데 더 많이 삶아 놓으면 면이 부를 수 있어 손님이 많을 때도 30인분 이상은 삶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찬물로 치대듯 씻어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한번 보면 더 쫄깃쫄깃해지. 식감이 쫄깃쫄깃해지. 탱글탱글하게 삶아진 면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1인분씩 말아 소분을 해 놓습니다. 요거 하나가 2,000원짜리거든요. 3,000원짜리는 2개, 4,000원짜리는 3개. 세 덩어리 여기 놓을게요. 이래. 이 4,000원. 4,000원. 4,000원짜리 국수는 정말 푸짐한데요. 국수에 직접 끓인 육수를 넉넉하게 부어주고 양념한 배추로 만든 고명을 올린 후엔 손님상에 바로 나갑니다. 가격이 저렴하니 주머니 가벼운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에게 인기입니다. 다른 데 가면 최소 5,000원 이상 하는데 여기는 3,000원에 먹을 수 있으니까 깔끔하네요. 물가가 올라 가격을 유지하기 힘든데도 할머니가 국수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부 은퇴자들이고 생업을 안 하잖아요. 부담 없이 식사하시라고 안 올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함께 일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운영 중이니 지금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남편 도움이 큽니다. 우리 남편이 이래 묻고 뭐 굳은 일은 다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래 싼 가격에 내릴 수 있어요.
육수를 내는 것도 남편이 도맡아 하는데요. 하루에도 4-5번은 끓여야 해 보통 일은 아닙니다. 구수한 맛을 내는 남해산 멸치와 양파 껍질 등을 넣고 푹 끓여줍니다.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어머님 시키는 대로 잘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불 앞에서 300인분이나 되는 국수를 끓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고 원리야. 힘 들여야 되지만 이게 많이 들다 하면 됩니까? 많이 들다 하면 안 되지. 하루 종일 바빠 식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짬짬이 뭐라도 먹어 허기를 채워야 합니다. 남들 밥 먹을 시간에도 못 먹고 우리 마누라하고 마주 앉아가 먹는 건 절대로 못 하고 무조건 지 혼자 먹어야 돼요. 지는 지대로 나는 나대로. 남편이 하던 일이 힘들어지면서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국수집. 가족을 살게 해준 고마운 일이라 힘들어도 일이 즐겁습니다. 국수 위에 얹는 고명. 싸고 든든한 고명을 찾다 배추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파를 듬뿍 넣어 만든 양념장도 함께 냅니다. 그래갖고 국수에다가 다시물 넣고 간단하게 요거 넣고 배추 꾸미 넣고 이러면 뭐 거의 뭐 괜찮아요. 먹을만 해요. 그런데 이곳에 국수 말고도 다른 인기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즉석에서 구워주는 돼지고기 구이입니다. 굽는 건 뭐예요? 연탄 불고기. 간장 양념에 잰 불고기를 연탄불에 구워냅니다. 가격은 얼마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불고기는 국수에 비하면 그래도 그런 대로 좀 받지요. 아무래도 국수만 먹으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갖고 둘이 오시면 두 분이서 오시면 뭐 5,000원, 7,000원, 10,000원 뭐 대중 없어요. 거기에다가 술 한 잔 곁들이면 10,000원짜리. 이곳의 특이한 점은 반인분을 판다는 겁니다. 혼자 와서 국수와 곁들여 가볍게 먹고 갈 수 있도록 3,000원짜리 반인분 불고기를 판매합니다. 잔치국수에 연탄 불고기까지 단돈 5,000원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먹으면 궁합도 좋다고 하네요. 일 끝내고 여기 와서 석쇠 불고기에 뭐 막걸리 한 잔하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는 게 그게 이제 낙이라죠. 그런데 주방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고기 다 떨어졌어요. 고기 좀 찾아와요. 10kg 가오면 되겠어요. 10kg. 할머니가 근처 단골 정육점으로 출동합니다. 고기 가지러 왔는데요. 불고기는 넉넉히 준비한다고 해도 오늘처럼 중간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요거는 앞다리인데 보통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뒷다리를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맛있는 부위 앞다리 쓰는 거예요. 이게. 뒷다리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맛을 위해 앞다리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앞다리 살이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예, 쫄깃하고. 뒷다리 살은 가격은 그런데 그거 뭐 터벅하고 맛이 없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맛이 들어가니까 여기 10kg예요. 우리 동네에서 몇 번째 갈 정도로 장사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 이 집 덕에 먹고 살잖아요. 자, 많이 파시고. 예, 많이 파세요. 대박 나시고. 예. 나중에 또 와요, 가요. 예. 예. 대박 나이소. 북적이는 손님들 사이에서 반가운 단골 손님이 눈에 띕니다. 예, 예. 아시는 분이세요? 예, 예. 단골이에요? 단골이에요? 20년 단골. 저 음식이 싸죠? 맛있죠? 사장님 인간성 좋죠? 부지런하시고 말할 것이 없잖아요. 생고기 하나, 그리고 석쇠 불고기 하나, 국수 3개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예. 사실 오는 손님의 50%는 단골이라고 하네요.
20년, 10년 뭐 처음부터 오시는 분들이 쭉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단골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메뉴가 있는데 대구 명물 중 하나인 뭉튀기입니다. 홍두깨살입니다. 금방 잡아가지고 그날 도축했는 걸로 합니다. 예, 생고기. 뭉튀기도 맛보기라고 해서 양을 줄여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쫀득쫀득하게 맛있고요. 혼자 먹기에 양이 딱 적당해가지고. 신선한 생고기를 뭉텅뭉텅 썬다고 해서 뭉튀기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뭉튀기는 도톰하게 썰어야 씹는 맛이 좋다고 하네요. 맛보기도 꽤 먹을 만한 양입니다. 맛보기였습니다. 좀 많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게요. 양념값 달라고. 아유, 진짜. 지방이 적은 생고기를 고춧가루와 마늘, 참기름이 듬뿍 들어간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감칠맛이 배가 된다고 하네요. 맛있다. 쫀득쫀득해, 고소하게, 맵쌀하게, 마늘 맛도 나고 진짜 맛있어요. 생고기가 다른 데 가면 너무너무 비싼데 여기는 싸고 맛있고 두 사람을 먹어도 다른 데보다 싸요. 두 사람을 먹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5,000원. 얼마나 싸? 15,000원 한 마리에. 15,000원이래요. 얼마나 싸?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곳은 점심 손님이 늦게까지 있는데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 중엔 고맙게도 정리까지 도와주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너무 복잡해. 바쁘니까 치워드리는 거예요. 뭐 매일 보니까 거의 매일 오시거든. 그러니까 뭐 같이 나이 들어가지요. 예. 6만 원. 6만 원? 예. 그거 다 2,000원. 이거는 팁. 잘 먹었어요. 예,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보통 이제 10,000원짜리는 우리가 받고 이래 내주는데 2,000원은 국수 먹고 가는 사람들 그냥 엮고 가요. 6만 원. 요좀 여줘요. 생고기, 구운 고기, 그래, 술, 맞아. 국수 다 먹는데 싸지 서희가 한 너희가 2만 원 차이 나요. 2만 원 차이. 잘 먹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업자가 준비된 음식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음식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고 이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손님들. 음식은 국까지 더하면 한 끼에 9가지 반찬이 나오는데요. 특히 직장인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이곳의 인기 비결은 7,500원이라는 가격에 고기부터 채소까지 다양한 반찬들을 양껏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하네요. 좋은 것 같아요. 무한리필이고 또 싸고 고기도 나오고 괜찮죠. 큰 축제를 걸죠. 밥 한 끼를 잘 해결하니까. 그리고 사실 메뉴를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반찬들이 비기 시작합니다. 식사에 불편함이 없게 빠르게 채워넣습니다. 가야 되네요, 이거를. 네,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튀겨나가는 거잖아요. 튀김도 그렇고 따뜻해야 맛있으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야 손님들도 눈으로도 보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 중 가장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역시 소갈비찜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갈비찜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걸 준비를 조금 해놔요. 네, 비슷하게라도. 혹시 모르겠어요. 네, 혹시 항상.
갈비 재는 거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메뉴는 돼지갈비입니다. 맛이 배게 미리 양념을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구워만 나가면 되는데요. 급하다고 대충 구워나갈 수는 없는 일. 맛을 내기 위해 작업자가 정성껏 굽기 시작합니다. 돼지고기에서 이제 나게 될 잡내나 아니면 약간 그런 향들이, 안 좋은 향들이 이제 같이 날아가게 되면서 조금 좀 더 식사를 드실 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가 없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돼지갈비를 구워냅니다. 우리 다 했다고 쉬는 게 아니네. 그럼요. 3시까지 쭉. 1000명이 넘는 손님들의 식사가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침 7시에 나와 오후 3시까지 한 번을 앉아보질 못할 만큼 일이 참 고됩니다. 저희는 바쁘니까 하루가 금방 가요. 하루가? 네. 이렇게 바삐 일하니까 하루가 금방 가. 다 요리하시다가 이렇게 되신 거죠? 아, 네,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식이 조금 약간 마음대로 안 나왔을 때, 그때 손님께 드리기 좀 약간 죄송스러울 때, 그 정도로 제 마음에 차지 않을 때, 그때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폭풍처럼 몰아치던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힘들어. 점심 영업을 끝내고 오후 3시가 훌쩍 넘어서야 식사를 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먹을 거 그냥 대충 하나 챙겨서 먹고 말아요. 입맛이 별로 없습니다. 새벽부터 정신없이 바쁘게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사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지쳐서 못 먹겠어. 입맛이 없어. 그래서 살이 이렇게 포동포동해. 이해가 안 되지. 나도 그래. 좀 힘들긴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뿌듯하죠. 다. 여사님도 그 마음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 다. 그럼 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왔을 때. 그쵸? 지글지글 구워지는 한우. 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침이 고입니다. 사실 한우 맛있는 거야 다 알지만 가격 때문에 엄두가 잘 나지 않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있어. 찍어서 오케이. 오. 5만 원도 안 되니 뭐 가격이. 야 놓고. 와. 가성비는 너무 좋죠. 싸고 질 좋고 가까워서 먹고 믿을 수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또 먹다 보면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나가가지고 그래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하나같이 가성비를 장점으로 꼽는 이곳, 비결이 뭔지 궁금하군요. 이른 새벽 식당의 하루는 고기 받는 일로 시작되는데요. 직접 도축장에 가서 낙찰 받아온 것들입니다. 아우 30kg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직접 경매에 참여. 좀 더 저렴하게 한우를 들여옵니다. 고기는 보통 도축 후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4등분된 4분도체의 형태로 입고됩니다. 네, 잠깐만. 우리 물건 여름에만 좀 늦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이 시간 좀 올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고기 상태부터 꼼꼼히 살피는 작업자. 지금 소 한 마리랑 돼지 2마리 들어왔어요. 품목은 한우고 성별은 암소고 중량 380의 완뿔 C자가 돼 있는데 그래도 C 완뿔이 그래도 좀 더 마블링이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육질도 조금 더 부드럽고. 맛을 위해 육량보다는 육질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선도가 좋아요? 네, 선도는 좋네요. 검수를 마친 한우는 이곳에서 직접 해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닭하고 하나 비닐이 깔아줘. 신선도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뼈와 살을 발라내는 작업인 만큼 칼 손질이 중요합니다. 칼 가는 방법은 있어요? 네, 칼 가는 거는 이제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죠. 이게 날을 살짝만 세워서 이렇게 서서히 수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서히 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육고기 해체 작업 때문에 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베테랑 경력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겉에 있는 이 수그레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일반 구이용은 안 되고 이제 우리 해장국에 나가는 국수통에 넣는 겁니다. 이게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소 보면 이게 뼈에 있는 거 이게 달려 있는 게 소 한 마리에 이게 특수부위예요. 이게 제일 특수부위 토시살이라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워낙 소 한 마리에서 다른 거를 다 2개씩 나오는데 요거만 유일하게 하나만 나와요. 한 개만. 이게 토시살입니다. 이게 아주 귀한 거죠. 안검이라고도 불리는 토시살은 주로 구이용으로 쓰이는 특수 부위인데요. 마블링이 많지는 않지만 육질이 부드러운 편이고 쫄깃한 식감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체 작업. 등심이 붙어있는 상체부터 진행됩니다. 능숙하게 움직이는 손길. 그에 맞춰 날카로운 칼날이 뼈와 살 사이를 가릅니다. 해체 작업은 뼈와 살의 이음새를 완벽히 알아야 하는 건 기본. 칼을 자유자재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기계로 대체 불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흡사 조각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네요. 가장 처음 분리한 부분은 등심입니다. 이게 다 등심이에요? 네, 이게 등심입니다. 한 덩이 크기가 꽤 크네요. 등심은 크게 윗등심살, 꽃등심살, 아랫등심살, 살치살로 구분됩니다. 특히 살치살은 마블링이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등심이 나오네. 상등 쪽은 살치가 붙어 있죠. 이렇게 살치. 하등심인데 하등심에 이제 이렇게 새우살처럼 생겼다 해서 새우살이 있는 등심입니다. 예. 정말 딱 새우 모양이네요. 등심을 떼어내면 갈비뼈 부분만 남습니다. 보통 300~400kg이 나가는 소 반마리의 통갈비니 크기가 꽤 큰데요. 살보다는 뼈가 많은 부분, 얇은 막과 뼈의 경계선에 정확하게 칼날을 집어넣어야 하는데요. 거침없는 작업자의 손길에 뼈와 살이 분리가 됩니다. 네, 갈비뼈였죠? 갈비살. 뼈 한번 따로 분리해주면 네. 갈비살이 포괄적으로 갈비살 역시 부위에 따라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로 나뉩니다. 여기가 이제 소 앞다리라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이제 정각살이라고 하죠. 앞줄자 써서 정각살, 소 앞다리. 여기도 부위가 많이 나눠져요. 관절이 있는 다리 부위는 칼의 힘 조절이 관건. 뼈가 단단해 너무 힘만 줬다가는 칼끝이 부러지거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부위가 나눠진 게 이게 이제 뿌리살이라 하는 건데요. 어느 쌀이요? 뿌리살이라고 해서요. 뿌리살이라 하는 건데 주로 육회나 불고기감으로 사용되는 부위인데요. 모양이 둥글게 감아놓은 실뿌리처럼 생겼다 해서 뿌리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부채살이 가지고 이렇게 부채에서 뺀 부채살을 합니다. 이렇게. 부채살? 네, 부채. 혓바닥 모양처럼 생겼죠? 육즙이 아주 좋습니다. 육즙이 풍부한 부채살은 구이나 불고기에 좋습니다. 소 한 마리를 해체하면 보통 12개에서 14개의 부위로 분리가 됩니다.
제가 원래 마장동 생활을 IMF 터져가지고 마장동 생활을 했어요. 힘들어서. 그때 이제 배우게 된 거죠, 마장동에서.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접한 게 이제 바로 옆에 가까운 데랑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이제 배운 거고. 당시 폐업을 하고 일거리를 찾아다니다가 접한 것이 육고기 해체 기술입니다. 소 한 마리를 해체하려면 혼자 4시간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고된 일. 하지만 덕분에 살 길을 찾은 건데요. 이제 곱창칼로 이제 이게 들어가서 다행히도 이렇게 들어가 다행이죠. 안 그러면 동미 끊어졌을 텐데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동미가 안 끊어지고. 빼꼼히 여기까지 칼이 들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없어졌네요. 이게 다 혈자국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갔죠? 네, 다 이제 뼈에 긁히는 자국, 칼에 스치는 자국들. 옛날에 다친 상처들 보시면 좀 어떠세요? 이렇게 열심히 배웠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또 제가 이제 이걸로 이 칼로 먹고 사니까 이게 이제 직업이 된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풋풋함도 있고 제가 잘 열심히 커왔다 하는 것도 느낀 것 같아요. 보시면 이쪽에 이제 부채살 쪽인데 이쪽에 이렇게 기가 막히죠 이게? 네, 이렇게 먹으면 아주 고소합니다. 향이 강해서 맛있습니다 이게. 쫄깃쫄깃하고요. 신선한 생고기를 맛보는 것도 작업자만의 특권입니다. 손질한 고기는 바로 판매하지 않고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각 부위별로 구분해 포장한 뒤 영도에서 보관하면 풍미가 더욱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곳은 습식으로 숙성을 진행, 완전히 공기를 뺀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는데요. 연부위가 어떤 부위인가요? 지금 안창살이요. 아까 발굴한 거. 안창살. 숙성까지 마친 고기들은 부위별로 가격이 매겨지는데요. 낙찰가에 따라 변동이 좀 있지만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네요. 경매로 구매해 품질은 높이고 해체까지 직접 해 가격은 낮춘 겁니다. 저렴하게 파는 편이에요. 박리다면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손님들이 많이 와야만이도 그래도 조금 수입이 생기겠죠. 안 그러면 힘들어요 지금 원체. 7시부터 시작된 해체 작업이 끝나면 어느덧 점심시간. 곧바로 장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판매할 고기들을 소분하는 작업자. 300에서 400kg이나 되는 소 한 마리 해체 작업을 하다 보면 체력 소모도 크고 안 아픈 것이 없는데요. 고된 작업자에게 힘을 주는 건 역시나 동료네요. 시원하십니까? 좋아. 근데 이런 또 맛도 있어야 되니까 얼마 좋아. 약간 아버지와 아들 같은데요? 네,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의지하는 게 많죠? 네, 그럼요. 기술도 알려주시고. 오늘도 가게 안은 한우를 맛보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야, 한우 한 상이 차려졌네요. 이 지글지글 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네요. 구이도 좋지만 한우를 더욱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데요. 한우와 신선한 선지가 듬뿍 들어간 한우 해장국인데요.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 끓이면서 드세요. 발라낸 뼈와 수구레로 진하게 낸 육수에 목심을 듬뿍 넣은 한우 해장국은 맛도 맛이지만 가격 때문에 많이 찾는 메뉴 중 하나라는데요. 맛있네. 뜨끈한 국물에 밥까지 말면
든든하게 속을 채우는데 이만한 게 또 있을까요? 아, 보고 있자니 뜨끈한 국물 생각이 절로 나네요. 뭐 고기가 그렇다시만 유거지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엄청 싼 거죠. 요 근방에는 없어요. 싼 데가. 얼마인데요? 2,800원. 오, 진짜 싸네요? 네. 정말 메뉴판에 떡하니 2,800원이라고 쓰여 있네요. 정육점이 있어 가능한 가격이라는데요. 이 식당만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맛있네. 이렇게 싼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가면 진짜 10,000원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정육점이랑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통 마진을 좀 많이 줄였어요. 고기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음식물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가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해장국 같은 경우는 마진이 거의 뭐 없죠. 네. 벌써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곳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는 부추 무침이 산처럼 수북히 쌓여 나오는 잔치국수입니다. 주변에 학교가 많아 특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거의 못해도 일주일에 한 2-3번은 오는 것 같아요. 와, 많이 오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부추가 비싸요. 한 단에 5,000원만 이렇게 7,000원 가는데 부추를 한 단씩 넣은 것 같아요. 너무 푸짐하게 많이 넣어주셔서. 국수 그릇 위로 수북히 올라온 고명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면과 부추, 김 가루까지 그릇이 넘칠 것 같아 섞기도 힘들 정도로 양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수를 이렇게 푸짐하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국수가 단점이 우리 시장에서들 다 먹는 이 국수가 저렴하기도 한데 빨리 배부르고요, 빨리 꺼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래서 국수는요, 분식이에요. 고명 자체가 이제 균형 있는 이제 영양소가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지니까 이제 하나의 주식이 된 거예요. 국수는 소, 중, 대 이렇게 3가지 사이즈로 구분되는데 본인의 식사량에 맞게 사이즈를 선택해 먹을 수 있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예, 리필도 필요하면 해주세요. 리필도 해줘요? 네. 돈은 얼마 더 받고? 안 받고. 저를 받는데. 예. 그리고 또 60세 이상 된 사람 또 500원 할인해줘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부추의 향과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잔치국수와 잘 어울려 학생들뿐 아니라 중장년층들에게도 제일 잘 나가는 메뉴라고 합니다. 이 집에만 오면 우리 엄마 생각나죠. 감사합니다. 준재 우리 엄마 잔치국수 만들어줄 때는 꼭 이거 전구지라 그러지. 부추하고 숙주하고 나물 이렇게 묻혀가지고 멸치 다시 낸 데다 해줬는데 그 국수 먹는 거야.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이 보입니다. 리필이요. 리필. 두 분이세요? 하나 모자 앉으세요. 면뿐 아니라 고명도 새로 리필된다고 합니다. 예, 그대로 해드려야지. 리필을 어설프게 드리는 건 리필의 의미가 없어요. 진짜 새로 나온 국수 같은데요. 몇 분이세요? 리필 나왔습니다. 아, 리필도 이렇게 많이 줘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대체 똑같아요. 먹고 나면 지칠 때까지 계속 주니까. 우리같이 배고픈 사람한테는 진짜 고마운 국수집.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면 사장님이 바빠집니다. 부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버무려 놓지 않고 손이 많이 가지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묻혀 식감을 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추는 겉절이라면요 금방 물러요. 그래서 미리 해놓으면 안 돼요. 고춧가루와 통깨 등을 넣고 후다닥 버무립니다. 육수 끓이다가 부추 묻히다가 육수 끓이다가 부추 묻히다가 육수 끓이다가 토핑하다가 하루 종일 이제 여기서 요 한 2평 되는 이 가게 라인에서 10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다양한 고명이 올라가는데 데친 숙주나물과 유부, 단무지, 여기에 부추 무침과 김 가루까지 올리면 완성됩니다. 고깃집을 했을 때 이제 삼겹살에 이제 그 양념 부추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올라갔었는데 손님들이 참 그 부추 양념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 겉절이는 진짜 너무 아깝다. 근데 이거 어떻게 활용이 안 될까 하다가 국수 이제 집에서 이제 국수 늘 해오시는 국수를 하다가 야 그 양념 부추 한번 이렇게 올려서 넣어보자. 고명을 올린 후엔 마지막으로 육수를 부어 손님상에 나갑니다. 그런데 찰랑찰랑해서 서빙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들어야 돼. 손가락 갖다가. 네. 손가락으로. 네, 딱 힘 줘가지고. 근데 이렇게 들면은 이걸 누가 치거나 할 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손 모양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예. 내려가지고. 예, 이렇게 들으면은 미끄럽게 딱 내려간단 말이야. 이게 지시대처럼 받치려면 방법이 있어요. 7평 남짓한 좁은 가게. 심지어 주방은 3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이 작업자들 간의 호흡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온 신입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빠도 손발이 맞기 때문에 일이 좀 순조롭게 잘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동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호흡 척척 맞춰서 손님들 하나하나 손님들이 요구하는 거 다 맞춰주시고 서비스 손님들 기분 좋게 마지막 숟가락 젓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관심 가져주는 그게 어느 국수집에서 그렇게 경험할 수 없어요. 오후 3시 폭풍처럼 몰아치던 점심시간이 끝나고 부랴부랴 서둘러 식사 준비를 합니다. 우리 일하시는 이모들을 식사 잘 챙겨드려야지 그만큼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는 마인드거든요. 프라이팬에 고기를 듬뿍 넣고 볶는데요. 일이 고된 만큼 밥은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손이 커가지고 항상 많이 해요. 오늘의 메뉴는 카레입니다. 점심 영업을 끝내고 오후 3시가 돼서야 식사를 합니다. 아까 오신 분은 10년이 넘으셨고 두 분 빼고는 뭐 4년, 3년, 기본이 3, 4년이에요. 누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다 제공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모들이 잘 버텨주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함께 일한 세월만큼 정도 쌓여 힘든 일은 서로 도우며 헤쳐나가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올 5월달이면 만 14년. 14년? 네. 와. 1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먹고 살려면 해야지 어떡해요. 사장님 무거운 건 여기 놓고 막 그런 거 다 냉장고에 들고 가요. 사장님 다 배려해 주는 거. 점심을 먹은 후엔 육수 준비를 시작합니다. 거의 한 방에 가깝게 됩니다. 한 방이요? 다른 일은 직원들이 도와 함께하지만 육수는 사장님이 전담해 만들고 있습니다. 양파와 훈연 멸치, 무, 다시마, 여기에 고춧가루 10가지 이상의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레시피를 알려주셨고 기본 레시피에다가 저는 이 요리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연구를 했어요. 육수도 국수처럼 통이 넘칠 듯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정말 물반 재료반이에요. 깡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재료가 깡패여야 돼요. 네, 재료가 좋은 재료들을 그만큼 많이 풍성하게 쓰면은 결과론적으로 육수 맛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식당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통화를 못 하신다고. 응아? 응감이라고 그러시는데 신사동 같은데 여잔데? 그러면은 신사동.
네. 사장님이 전화로 내용을 확인하고 부지런히 밖으로 나가시는데요. 도대체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시는 걸까 했는데 식당 근처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물건을 살핍니다. 맛있어. 야, 진짜 오랜만에 좋은 거 들어왔다. 근데 오늘은 제가 원하는 부추가 좀 들어왔어요. 계속 이제 새벽마다 이제 그 물건 들어올 때 이제 제가 원하는 부추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들어올 때는 이제 바로 전화 와요. 사장님 원하는 물건 나왔습니다. 잡아가시면 돼요. 시장에 온 김에 다른 채소들도 장을 보는데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르는 손길을 보니 물건을 보는 눈이 꽤 까다로워 보이시는데요.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 너무 깐깐하게 막 고르니까. 그래도 깐깐하게 골라야 좋은 재료들을 골라가야 손님들 입이 즐거워지니까. 저녁 준비를 위해 서둘러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300인분 정도가 매일 판매되기 때문에 영업시간엔 늘 정신없이 바쁩니다. 일이 고되다 보니 파스를 달고 삽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주인은 괜찮은데 얘가 안 괜찮아. 그래서 얘는 이미 벌써 다 추수를 다 했던 애들이라 16년을 계속해서 일했는데 멀쩡한 관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특히 음식점 하시는 자영업자들은요 파스 보호대 그냥 친구 삼아 써요. 오늘 저녁엔 좀 특별한 손님이 식당을 찾았는데요. 아들이 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쟤네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진짜 쟤네들 없으면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짜. 올 때마다 자주 먹는데도 아들이 항상 국수를 맛있게 먹어줘서 아빠는 내심 뿌듯하다네요. 아빠 국수 냉정하게 좀 평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10점 만점에 한다면 30점 드리겠습니다. 진짜 냉정하네.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저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니면 못 먹으니까 맛있을 때 먹어야 돼요. 오랜만에 온 단골 손님인데요. 맛도 있지만 추억이 많아서 이곳에 오면 금세 한 그릇을 비우게 된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여기가 이제 좀 싸기도 했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와서 먹으면 이제 푸짐하니까 근데 약간 어릴 때 좀 많이 먹어서 그때도 엄청 맛있었는데 이제 추억의 맛 플러스 그냥 맛있어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면 손님이 많아지는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원한 대구탕 집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것까지 치면 한 60년 좀 넘어요. 횟집인데 사람들이 매운탕만 맛있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회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횟집에서 식사 메뉴로 팔던 대구탕이 주 메뉴인 회보다 더 인기였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아예 대구탕 전문점으로 바꿨답니다. 정말요. 아이고 이거 땀 흘리면 벌써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거 되게 맛있어요. 땀까지 흘리면서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죽인다. 먹고 나면 그냥 가벼운 속이 빵 뚫리는 그런 느낌. 그 시각 또 다른 작업자는 식당 한편에서 대구 손질 작업에 열중입니다. 그런데 내장만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뼈를 발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뼈가 들어가면 국물이 좋아질 것 같잖아. 안 그런 거야. 이 뼈를 봐봐라. 중간중간 피가 있잖아. 지금 빨간 게 피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돈인데 넣으면 양도 덜 들어가고 좋지. 근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뼈를 발라내줘야 사이사이에 있는 피가 빠져 깔끔한 국물 맛이 난다네요.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 대구와 콩나물, 민물새우까지 푸짐하게 담아냅니다. 장모님 떡도 커야 사 먹는 거예요.
어디서 장사하느냐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해야지. 여긴 시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갖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야. 또 시장에 가면 푸짐하게 주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줘. 백화점에서 먹는 거랑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시장으로 오겠어? 나가서도 안 가지. 어머니에서 아들로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세대가 바뀌며 가게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잊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푸짐히 한 끼를 내는 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시장을 자주 오세요? 네. 자주는 아니고 맛이 그리울 때. 여기 막걸리의 추억, 횟집, 육회의 추억, 매운탕의 추억 가지고 있습니다. 분주했던 광장시장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광장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불 꺼진 점포들. 그런데 이때 한 점포에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부지런 떨면 어떡해.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고. 만두는 유난히 준비가 오래 걸리는데요. 두부에 물을 빼고 재료를 다져 소를 만들고 일일이 손으로 빚어줘야 해 출근을 일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어느 일치고 남의 돈 먹기 쉬운 게 어딨어. 그렇죠. 사기치는 거 이런 거 말고. 매일 새벽 빚어야 하는 만두는 총 1,500개. 부지런히 빚어도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는 작업입니다. 남편의 만두 빚기가 끝나는 8시쯤 아내가 출근을 합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오시면 다 쓸 수 있어. 아. 지금 근데 네. 요즘 이제 이렇게 아침에 준비해요. 아침에 준비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아침에. 종일 서서 음식을 해야 하는 아내를 위해 만두 빚는 일은 남편이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 오케이. 할로? 이거? 네. 아내는 칼국수 반죽을 밀면서도 쉴 새 없이 손님을 살핍니다. 아니 뭐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송강각으로 하는 거지. 미안해. 한석봉 어머니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요. 보지도 않고 반죽을 하는 것은 물론 썰기까지 척척 해냅니다. 세월이 만들어준 기술입니다. 정한아, 여기 김치 하나만 더 떠와. 마치 옆에도 눈이 달린 것 같은데요.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손님이 필요한 것은 놓치지 않습니다. 양만 많다고 보시면 돼. 엄마들이 집에서 했던 그거를 양만 많다고 보시면 돼. 한시도 쉴 틈 없이 칼국수를 뚝딱뚝딱 끓여냅니다. 타이머도 없는 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딱딱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읽는 거 보면 알지. 자, 수제비가 어디였더라? 두분도 쪽에 앉으세요. 화력을 최대한 올려 빠른 시간에 삶아내야 면발이 꼬들꼬들하고 맛있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는데요. 특히 몇 년 전 OTT 방송에 소개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칼국수와 만두를 먹으러 오는 사람이 늘었다네요. 요즘은 손님 90%가 모두 외국인입니다. 맛있어요. Very famous. Very famous. All of my coworkers know her. She's very famous. Very famous. And good food too. Very good food. 방송에 나간 후 광장시장의 스타가 됐는데요. 덕분에 하루 종일 손님이 줄을 잇습니다. 외국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 이런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손님들하고도 만나고 너무 좋죠.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맛있고 싸고 그러니까. 가게 앞에 당당히 붙어있는 반찬 한 팩에 1,000원이라는 문구.
요즘 시대에 이 가격이 가능한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묵 볶음부터 각종 나물, 달걀말이까지 모두 1,000원입니다. 제일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10,000원씩 제일 비싸요. 저희는 이제 워낙 경기가 없고 다들 힘들어하니까 낮이 없지만은 많은 양을 팔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냥 박리담회로 판매하고 있어요.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 있는 가게 안. 하루에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 수만 약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이거 맛있겠다. 우와. 오빠 이것도 좋아하잖아요. 이거 우리 등갈비찜. 아니 저렴할 때 많이 사자. 싸니까. 이거 하고 어디서 봤어? 바구니를 가득 채운 반찬들. 아, 가격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몇 개 담은 것 같은데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엄청 싸죠.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안 사는데 저 멀리서도 여기까지 일부러 와요. 어디서 오세요? 저희 양주에서 왔어요. 제가 집에서 만약에 이거 하나를 해도 돈이 많이 들 텐데 여기는 정말 1,000원, 2,000원에 정말 화려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매일 오전 8시면 그날 사용할 재료들이 가게로 배달이 되어 오는데 그 양이 상당합니다. 네, 거의 이 정도예요. 많은 편이죠. 네, 많은데 거의 매일 이만큼 들어가고요. 만드는 음식량이 많으니 당연히 들어오는 재료의 양도 많습니다. 하루 시장 보는 게 250만 원 돼요. 200 하루예요? 바로 경매 받아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경매 받아갖고 자기가 오기 때문에 그 중간 상인 안 거치고 바로 그 산지에서 바로 봉투에 오니까. 저렴하게 반찬을 판매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재료 구매 단가를 낮추는 건데요. 대량으로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직접 구매하거나 산지에서 구매해 저장 창고에 보관해 사용하고 공산품들은 공장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200까지 될 거요. 200까지? 네. 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긴 힘드는데 또 줄이면은 많이 줄였어요. 줄이면은 또 하더라고요. 200가지 반찬 중 100여 가지는 매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동시에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야 해서 주방은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지금 불이 이제 세 개 있는데 불판이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세 가지 이제 같이 동시에 하면 2번 하면 6가지가 나오는 거죠. 1시간에 한 20가지 넘게, 한 30가지 나와요. 이번에 할 반찬은 제일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인 진미채 무침입니다. 진미채 30kg을 먼저 준비하고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고추장과 물엿 등 각종 재료를 넣고 끓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마요네즈도 들어가네요. 여기 마요네즈는 부드러워요. 식당으로 시작해서 반찬 가게까지 30년 동안 음식을 만들어 오며 생긴 노하우입니다. 이런 레시피 같은 건 누가 개발한 거예요? 이거 뭐 개발이나 할 거 있어요. 그냥 집에서 먹는 것처럼 하는 거지. 이거 여기다 이제 부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놓으면 딱딱해서 먹는 거. 맛이 없어. 여기다 넣어갖고 끓이면 딱딱해. 진미채에 열을 가해 볶으면 딱딱해져서 대신 양념을 끓여 무치는 것이 부드럽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김파래 무침인데요. 양념을 하시는 손길이 정말 거침이 없으십니다. 근데 되게 막 넣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간을 잘 안 보는데 안 봐도 맞더라고요. 맨날 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다 배셔가지고 몇 개 넣어야 되는 거 외우는 게 더 힘들어. 못 외워. 앞에 거 다 까먹어. 오랜 시간 음식을 하다 보니 이제 몸에 밴 것이 계량보다 더 정확하시다네요. 집에서는 조그마한 반찬 또 안 되더라고. 갖고 짜더라고. 집에서 조그마면요? 조그마면 꼭 짜더라고. 이거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짜더라고.
찌개 같은 것도 좀 하면 짜. 이제 아무리 조금 넣어도 항상 짜. 이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번엔 미리 손질해 2등분해 놓은 게를 대형 양푼에 넣는데요. 뭘 만들려는 걸까요? 양념게장. 양념게장? 예. 아, 게장도예요? 게장 엄청 많이 나가요. 양념게장이 매출의 1등 공신이라네요. 그런데 땅콩을 넣습니다. 땅콩 아니에요? 이거 땅콩 맞아요. 땅콩 왜? 땅콩? 네. 땅콩 맞아. 손님들이 좋아하시네. 아. 땅콩을 넣으면 이 땅콩이 말랐잖아요. 네. 말랐기 때문에 여기 물이 나오는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냥 물이 나오는 걸 다 이렇게 좀 그 땅콩이 먹으니까. 의외의 재료들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이번엔 사과를 넣으시네요. 양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사과 엄청 비싸잖아요, 요즘. 비싸요. 비싼데 사과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 틀려. 가루는 물이 생기니까 이렇게 채를 쳐서. 그 사과도 안 넣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딴 데는 안 넣는 것 같더라고. 꽃게를 소주와 매실액에 담가 비린내를 없앤 후에 고춧가루와 깨소금 등의 양념을 넣고 살살 버무려주면 양념게장 완성입니다. 다음은 학생 등 젊은 층 손님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반찬, 달걀말이입니다. 엄청 크네. 이렇게 크게 해야지. 언제예요? 조그맣게 언제예요? 빨리 해야지. 우리는 멋을 못 내요, 멋을. 아. 멋을 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하루에 30개짜리 달걀 15판. 그러니까 개수로는 450개 정도를 부쳐내야 합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만들어야 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김치를 담글 준비를 하는데요. 배추김치는 기본이고 파김치와 열무, 총각무, 갓, 오이, 소박이까지 총 6가지 김치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중 파김치는 특히 많이 팔려서 빼놓지 않고 담그는 김치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어떤 집 1년치 김치 아니에요? 파김치? 네, 1년치. 한 번 담글 때 20단 정도 담는데요. 그래도 눈 깜짝할 사이에 나가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은 만들어야 한다는군요. 부침류도 다양하게 준비하는데요. 녹두전은 매일 부치는 반죽 양만 7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부치지 이것도? 아, 뭘 힘들어 이게. 누워서 떡 먹기지 이것도 저기 뭐야. 왜 떡 먹기예요? 아, 이것도 직업이다 하고 하니까 저기 나하고 직성이 딱 맞는 직업이야. 저는 24시간을 서서 하는 일은 24시간도 해요. 작업자들은 모두 분업화가 잘 돼 있는데요. 서춘복 씨는 반찬을 용기에 담는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반찬을 담는 일을 한 지 10년 차. 정확한 양을 소분하는 건 거의 달인급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담아주시는 것 같아요, 양을. 2,000원이니까 너무 깜찍하면 안 사가. 사가질 안 하지. 양이 작으면 늘 사가는 사람이 안 사가잖아. 포장은 음식을 만드는 일에 비해 좀 쉽지 않냐고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워낙 반찬 종류가 많고 양도 많아 음식을 담는 일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다 이렇게 다 불룩불룩하고 다 불룩불룩하고 손이 다 관절 다신이 삐딱하고 다 하루에 2,000개씩 하는데 그러면 2,000개 작게 해도 2,000개. 일 안 하면 먹거리 해야지. 아침부터 온종일 음식을 만들고 포장해 반찬 냉장고에 진열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반복됩니다. 그럼 새로 나온 반찬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금치는 3팩에 5,000원, 다른 나물들은 1,000원, 돼지 갈비찜은 4,000원, 간장게장은 8,000원입니다. 이거 게장 사갔더니 우리 애들 아빠가 너무 맛있다고 또 사오라고. 이거 하나에 4,000원. 이거 하나에 4,000원이요? 네, 엄청 싼 거예요.
경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팔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어머니 서비스로 10,000원 넘었으니까 녹두전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10,000원 넘으면 녹두전. 녹두전이요. 이번에는 무슨 반찬을 사시는 걸까요? 계란말이를 되게 많이 샀어요. 여기 계란말이를 저희 가족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서만 사고 있어요. 13,000원, 14,000원, 15,000원 사가. 1,000원이요, 어머니 1,000원. 반찬 종류만큼 가격도 다양한데요. 계산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4,000원이요? 가격을 그럼 다 외우고 계세요? 그건 당연한 거죠. 사명감을 띠고 일하니까. 이 가격을 다 외워야지 빠르게 손님들을 응대할 수 있는 게 되니까. 물밀듯이 밀려오는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 벌써 오후 5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네. 빨리 가요. 아이고, 저 그만해. 영님 해줘, 붙이지. 이거하고 저거하고 언제 밥 먹으려고 지금. 야, 이거 끝없이 저거 반찬하는 걸 좋아하니까 계속 하는 거 해달라면 계속. 지금 점심도 안 드신 거죠? 점심에 아침도 안 먹어요. 아이고. 근데 일찍 나오나 늦게 나오나 네. 밥 먹으려고 시간 빼는 거는 앉아있었지. 밥 먹을 시간은 있어요? 밥도 어떤 데는 못 먹을 때 있어. 오늘도 식사를 하려면 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한 반찬부터 부지런히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내가 해야 일을. 이거 나가야 되는데. 김치를 나가야 언니가 불 쏘는데 불. 김치가 나. 일을 마무리하고 올라갑니다. 1층은 손님들로 북적여 식사는 주로 2층에서 먹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직접 만든 나물과 김치들. 빨리 먹기 위해 나물 몇 가지를 넣고 비벼 먹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일이 피곤하면 밥도 잘 안 들어갑니다. 사장님 이제 몇 시간 만에 앉으시는 거예요? 나는 7시, 집에서 7시에 나왔는데 7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하나도 안 쉬시네? 1분도? 쉴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쉬어? 우리 다 그래요. 손님 없으면 조금 힘들지. 손님이 없으면 힘들어. 조금 뭐 비가 오기나 이렇게 하면은 손님이 적잖아요. 그럼 조금은 나태해진다 할까? 좀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일하는 게 재밌고 손님들이 또 반찬 사러 와갖고 막 맛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신나가지고 더 하고 싶어. 하루 중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녁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녁엔 주로 다 팔려 동이 난 반찬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빨리 콩나물 삶으라고. 콩나물이 없으니까. 콩나물 갖고 와. 잡채 하나 해야 돼요. 잡채는 인기가 많아 많을 땐 5번을 다시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당면 나가요. 다 했어. 근데 이제 손님이 계속 오시라고 그걸 찾으니까 또 막 없으면 안 되니까 몇 번씩 하는 거예요. 몇 번이 하는 음식이 많아요. 음식을 만들고 치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일의 반복입니다. 힘들어 못하죠. 힘들어 못하고 원래 내가 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이거 하나에서 하겠어요. 어느덧 시간은 밤 9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업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해 서둘러 설거지와 청소를 합니다. 좋죠. 빨리 가야 집에 가서 또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와서 열심히 또 해야지 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제 직원들은 하나 둘 퇴근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 그런데 소고기를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맛은 뭐 보장이 된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맛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뭐 안 올 수가 없어. 100g에 2,000원. 가격은 싸고 질은 하이. 미국산 소고기 등심 가격이 100g에 2,900원입니다. 좀 가성비 있게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로 마진을 좀 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고기들도 보면 좀 드셔보면 좀 그쪽으로도 같이 좀 마진 쪽으로도 괜찮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심 부위에 한해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성비 좋은 식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손님이 늘고 있습니다. 손님이 직접 선택한 고기를 테이블 위에서 구워 먹는 시스템입니다. 그 손님마다 취향들이 조금 틀리세요. 이제 살코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이제 좀 뭐 마블링이 없는 거를 또 선호하시고 가져가시고, 또 뭐 이렇게 좀 기름진 걸 좋아하시면 좀 마블링 기름기가 좀 많은 걸 또 골라가시고 하는 거라서 또 나름 또 취향대로 골라갈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네. 작업자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가게 앞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뭐 온 거예요? 고기.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바로 전화해 드릴까요? 예.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 고기를 먼저 준비합니다. 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 중에는 프라임 윗등급은 없고요. 현재 사용하시는 모든 품목은 다 프라임 등급이고, 날짜는 최소한 40에서 50일 남은 거. 그러니까 배로 넘어가서는 가장 신선한 거 항상 납품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 고집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뭐 많이 사용해 주시니까 항상 가장 신선한 걸로 갖다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신선한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고기는 3, 4일에 한 번씩 받는데요. 한 번 받을 때 다른 부위를 포함해서 200kg 정도씩 준비한다고 합니다. 고기가 도착하면 먼저 하는 일은 손질인데요. 제일 많이 팔리는 등심부터 육절기에 넣고 1.5cm 정도의 두께로 자릅니다. 저희가 솔직히 칼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솔직히 이제 물량이 너무 이제 소비보다 이제 좀 잘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기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차 손질된 고기에서 지방 부위를 잘라냅니다. 지방이 좀 큰다든지 불필요한 지방이 있으면 저희는 다 이렇게 이 기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다 솔직히 뭐 마진 따지고 하면 다 부담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소비자분들께서 불필요한 것까지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해서 제거하고 보내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붙어 있네요. 네, 할 때마다 눈물 나죠. 요 저희는 이제 이 무게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300원 버리는 거예요. 넣어놓으면 300원 저희가 이득인데, 뭐 300원 벌자고 드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좋은 부분으로만 해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당장의 소득보다는 멀리 보고 장사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은 과감하게 떼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등심 부위 손질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눈물입니다. 눈물량. 부위마다 주의해서 손질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갈비살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뼈가 이제 확실한 거. 아, 뼈예요? 네, 이런 부분은 살을 과감히 포기하더라도 이런 걸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이런 뼈 부분도 잘 보고 잘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갈비살은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던 살이라 간혹 뼈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꼼꼼하게 손질해야 합니다.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리자 장갑을 벗고 급하게 이동하는데요. 뭘 하러 가는 걸까 했는데 숯불을 확인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개인적인 조금 있어요. 이게 저도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급한 마음에 좀 데이고 할 수 있고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소의 인원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해내고 있습니다. 이 가성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요. 가성비를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직원분도 여유 있게 쓸 수도 없고 해서 거의 이제 저희가 다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요.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부터 불을 피우고 치우는 일, 그리고 고기 손질과 서빙까지 주방이 아닌 매장에서 해야 하는 일 대부분은 진수 씨 몫입니다. 된장찌개 2개 하고 계란찜 하나만 해주세요. 주문이 들어가자 작업자가 빠르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 제 와이프입니다. 네네. 그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방 좀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저는 이제 정육 쪽에 그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매장을 책임지고 있다면 아내는 주방 일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와. 고기도 저렴하지만 달걀찜과 된장찌개도 비싸지 않아 주문량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된장찌개는 1,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바쁜 시간엔 쉴 새 없이 끓여야 할 정도로 주문이 많다고 합니다. 가끔씩은 고기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쌍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종류별로 막 시키면은 바빠요. 이렇게 정신없어요.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손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손님이 빠진 틈을 타 미선 씨가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뭐 만드실 거예요? 비빔냉면장이요. 냉면장. 네. 그것도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거? 네, 저희가 다 만들었었어요. 육수와 간장을 섞어 끓인 후 양념장에 넣습니다. 이렇게 끓여서 넣으면 재료가 잘 어우러져 맛이 좋아진다는군요. 그런데 양이 많아 섞는 것이 또 큰일입니다. 와, 이거 할 때마다 힘들다. 힘들어? 이럴 때는 시파 쓰자. 하지만 맛보면은 맛있어. 다 이것도 가성비야. 인건비로. 힘들긴 하지만 만들어 쓰는 것이 장점이 많은데요. 맛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사서 쓰는 것보다 가격도 쌉니다. 저분은 다 퍼주자는 거고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다 주자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속상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불만이 된다고 뭐 그걸 또 올리면 저희 이제 처음에 시작한 또 그런 취지하고도 반대하는 거니까. 쫄깃하게 삶은 면 위에 직접 만든 양념장을 올려서 냅니다. 냉면이요. 명태 회무침까지 올린 냉면의 가격은 5,000원. 양념장을 만들어 쓰는 이유는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진수 씨가 어디선가 돌림판 하나를 들고 옵니다. 고기 좀 많이 드시거나 이제 지금 많이 드시면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해서 요거 이제 팔 돌리기 하고 있거든요. 손님 유치를 하기 위해 시작한 이벤트인데 소주나 음료수 같은 작은 선물이지만 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빵 쏘는 거야. 아, 숙취해소제. 숙취해소제랑 소주. 그 인당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서비스니까. 가격뿐 아니라 마케팅에도 신경을 쓰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저희 홍보 용식으로도 있고 뭐 손님들 더 유치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즐겁게 드시라고 좀 더 재미삼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부담 없는 가격에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인데요. 냉동이 아니라 생고기를 사용해 맛의 질을 올린 것도 인기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식뿐 아니라 가족 외식 손님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배 터지게 먹어도 한 6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다른 데서 소고기 다른 데서 이 정도 양 먹으면 보통 한 2, 30만 원 나오겠죠. 보통 미국산 소고기 이러면 맛 없다, 혹은 뭐 질기다 이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런데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고기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또 드시려는 걸까요? 그렇게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식사 후에 추가로 구매해 가거나 고기만 사러 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못 온 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들도 집에 가서 구워주려고 하고 포장을 많이 해가요.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열해놓은 그 가격 그대로 뭐 여기서 식당에서 드시던 포장을 해서 가시던 동일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대라기보다는 또 드시는 분은 또 드시는 대로 또 저희한테 마진을 주시고 또 사가시면 또 사가시는 대로 또 저희에게 마진을 주시니까 그런 거 저는 신경 안 쓰고 뭐 혼자 와서 드셔도 뭐 저희는 무조건 다 오케이입니다. 고기 메뉴의 특성상 저녁 손님이 많아 밤에 더 바쁩니다.